북한이 지난달 2일 북극성 -4명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북한이 건조 중인 3,000톤급 신형 잠수함에 북극성 30S LB임 3에서 4발을 탑재하면 미국의 공격을 피해 반격을 할 수 있는 제격 능력을 갖게 된다. 기존의 디젤 잠수함으로는 이를 저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수중에서 오랜 기간 활동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군도 지난달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국가정책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면서도 자체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혀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제는 기술의 확보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하면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용이하다. 하지만 미국은 기술 이전의 선을 긋는 모양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미 해군 해상체계 사령부의 제임스 캠벨 프로그램 분석관은 지난달 28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핵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고 미국의 원자로 기술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기밀이라며 미국은 한국이 동맹국이더라도 기술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까? 부역 거론하나 실제로는 주변국 견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 위협을 그 이유로 든다. 북한이 3,000톤급 신형 잠수함에 SLBM을 탑재해 동해상으로 진출하면 탐지가 어렵다. 지상 목표를 향해 수중에서 기습적으로 SLBM을 발사하면 요격이 쉽지 않다. SLBM 탑재 잠수함, 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이유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잠수함을 자체 건조해왔으나 소음 감소 기술은 한국보다 뒤떨어져 있어 한국 해군에 쉽게 포착된다는 것이다. 소음이 큰 잠수함은 전략적 가치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해상 초계기와 구축함 등 한국군의 잠수함 탐지 전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잠수함 탐지에 핵추진 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의 활동 범위를 주변국으로 확대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장보고급과 손원 1급 잠수함 18적은 소음 수준이 매우 낮고 전투 능력도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대잠수함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래식 잠수함 보유국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응하는 기술도 빠르게 발달하고 있고 확산 속도도 빨라지는 추세다. 수십 년 동안 쓰였던 P3C 해상 초계기를 대신할 신형 해상 초계기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잠수함 탐지 능력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 미국은 P-3C를 대체할 P-8A를 실전 배치했고 일본은 자국산 P를 운용 중이다. 유럽 국가들도 C-195, 엔파, ATR-72, MK 등의 초계기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559처럼 해상 작전 헬기, 에타 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해 수면 위로 올라온 잠수함 잠망경, 이나 배터리 충전용 스노클 등을 탐지하는 능력을 높이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감정에도 이사 레이더를 비롯한 신형 탐지 장비 탑재가 확산되고 있다. 임팩에 참가한 한국 해군 잠수함이 가상 적함을 대거 격침했다느니 야기가 2000년대 중반 이후 나오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더 깊은 바다로 잠수해 오랜 시간 항해할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드는 것이다. 공기 분류 추진 장치를 장착해도 사용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장기간 잠항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 걸릴 가능성.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프랑스 바라쿠다급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바라쿠다급은 자망신도 400m, 최고속도 25노트로 60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며 최대 71간 작전이 가능하다. 농중류, 리 20% 미만인 핵연료를 사용해 이란미 원자력 협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프랑스 기술을 도입해 도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소요 비용 또한 막대하다. 인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1980년대부터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나선
인도는 독일에서 기술을 들여오고 러시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임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09년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첫 핵추진 잠수함 아리안트함을 진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리안트함이 실제로 전략적 의무를 수행한 시점은 9년이 지난 2018년이었다. 이는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등에서 검증된 기술을 적용했는데도 문제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 정박 도중 승조원이 실수로 핵체를 개방한 채 출항했다가 바닷물이 함유해 유해 추진체계와 원자로 2차 맹각수가 손상됐다. 이를 수리하기 위해 10개월간 활동을 하지 못했으며 수리 과정에서 상당수의 파이프가 교체됐다. 러시아가 제공한 설계 도면과 실제 건조 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해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됐다. 인도는 아리안트함 개발에 34억 달러가 소요됐다고 밝혔지만 수리와 성능 개량 및 해결력 보관 시설과 방사능 측정 시설 설치비 등을 감안하면 총 건조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바라쿠다급의 건조비는 1조 6,900억 원으로 다른 핵추진 잠수함에 비해 저렴하다. 하지만 바라쿠다급은 최근에 일본함 이진수된 함정으로 기술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 프랑스 해군의 작전 운용 경과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는 대목이다. 독자적인 검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보고급 소년 1급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건조 경험에 원자로와 선체, 제작 등 핵심 기술 일부를 외국에서 도입해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성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잠수함 전투체계를 자체 제작하고 있고 음파 탐지기를 비롯한 주요 장비의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건조를 통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도 확보한 상태다. 인도보다 시행착오를 적게 겪으면서 건조할 개판은 있는 셈이다. 다만 잠수함 설계를 새롭게 해야 하는 점은 걸림돌로 지적된다. 재래식 잠수함 선체 원자로를 설치한다고 핵 추진 잠수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자로와 어류발 사관, 대기 관리 장치 등의 위치를 변경해야 하며 선체 구조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음이 많이 발생해 적에게 탐지될 위험이 높아진다. 프랑스의 우디급 핵추진 잠수함은 아보, 스타급 재래식 잠수함을 기본으로 설계됐는데 재래식 잠수함 선체 구조가 일부 남아있어 소음 수준이 높아 추가 성능 개량을 해야 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적 결정과 기술 수준, 예산 등의 문제다. 국제적인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해외에서의 기술 도입은 변수가 적지 않다. 국제 정치적 차원의 고려가 많아지고 있고 핵심 기술 이전에 대한 부정적 기조도 커지는 추세다. 도입 여부를 포함해 다양한 요소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이유다. 이미 핵잠수함 기술 한국에 안 내줄 것. 국내 전문가들 핵자며 용소형 원자로 기술 이미 확보 독자 건조 가능. 20% 이하 저농축 우라늄 쓰는 프랑스 신형 핵잠이 유력한 모델.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 해군 관계자가 밝혔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미국 해군 산하 해상체계 사령부의 제임스 캠벨 프로그램 분석관은 28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확산 정책교육센터 주최 전문가 토론회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기술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잠수함 이해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고 미국의 원자로 기술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기밀이라며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잠수함 개발을 시도한다면 프랑스식 디자인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핵잠수함 박재홍 소형 원자로 기술은 우리가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로 해결료인 농축 우라늄만 확보하면 핵잠수함 독자 건조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문근시가 한국 국방안보 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우리는 소형 원자로를 수출할 정도의 기술과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 연구소는 이미 2000년대 초반 핵잠수함 용원자로 기본 설계를 마쳤으며 정부 당국은 소형 원자로 시험 시설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핵잠수함은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지만 프랑스는 20% 이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2015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안은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농축한 수입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 이하저 농축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프랑스 신형 쉬프랑급 공격용 핵잠수함 2 한국형 핵잠수함의 유력한 모델로 거론되고 있다. 해군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자체 북한이 미국을 향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정말로 쏠지야 좋을지 아주 긴장되는 그런 하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 정치는 워낙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아무튼 이 우리 한반도의 안보 정세도 굉장히 긴박한 상황으로 그리고 있고 어쩌면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이 선물이 뭔지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의 운명에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하루 이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자신에게 국방 구독 빨리 누르셔서 저와 같이 군 수안보 정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이 공구 D 3대 뿐인 코브라고를 일행, 아직은 한반도의 전개 쓰겠습니다. 완전히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북한이 ICBM을 쏜다면 크리스마스 아침에 유력하다. 이거 멋져도. 어제 LED 펜스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미 정부가도 똑같이 저와 같이 생각을 하나 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연발 시한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그 시점은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오전, 즉 한국 시간이 유력하다는 미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경우 소수의 나에 현이 가지 않았어. 한국 담당 국장은 23일 현지 시간 보도된 자유아시아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미 또 걸어 이 길로 들어섰다 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가자리스 국장은 북한이 미국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ICBM 별미 동부 시간 기준 24일 오후 6시에서 10시, 즉 한국 시간 들어온 25일 아침 8시에서 낮 12시 사이에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에바 슬리비어 전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차관부도 이날 알파의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크리스마스 당일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선물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어이가 자수 국장은 저보다도 조금 시간을 뒤로 봤습니다. 저는 한국 시간으로는 일세 백한 5시에서 아침 8시까지, 그래서 의가 자라서 국장보다 3시간 정도 빠르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퇴근하기 전인 오후에 퇴근하기 전에 이 선물 소식을 듣게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최근 후인 오후 6시에서 10시 크기까지 교회에서 성탄 미사를 보고 있을 때 막 그런 시점으로 본 것 같은데 저는 그보다 더 일찌가 처음 대선 태어나기 직전에 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했는데 아무튼 비슷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시기에 과연 북한이 무엇을 쓸 것인가가 굉장히 주목된 상황이고 또한 쏜다면 또 언제 쏠 것인가. 미 공군 태평양 사령관인 그 브라운의 잠이 말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이브 더는 크리스마스 당일 아니면 신현철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미 공군의 아주 많은 정보를 가지고 멘트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군 대상이 발이나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넘기면 오히려 20년 내년 초신년 사를 발표한 이후에 쏘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하루 이틀이 굉장히 긴장되는 말이고 미국이 정말로 여기에 나서 버린다면 이제는 정말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정찰 자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병이 한 번씩 했습니다. 이게 이제 RC1 35W 리베이트 하는 건데 리베이트는 일반적으로 통신 감정도 하고 전파 신호 정보 감정도 하고 수집도 하고 그러면서 텔레메트리라고 해가지고 탄도미사일에서 그 통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또 감청해내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물론 리베이트가 지금 여러 대 가지고 와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 기체를 유심히 봤습니다. 이 기체가 기체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 62-4139 이건 뭐냐면 1962년도에 만든 비행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호는 41391인데 이 139번에 1200 조인트에
기체 이력을 쭉 보면은 원리는 R씩 235m이라는 버전으로 만들었다가 향 리백 쟁트로 개수를 하면서 한 개는 통신 감청 장치를 집중적으로 개소한 개수일 그럴 리베이트다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즉 통신 감청을 주로 하는 것이죠. 전파 신호 선머 수집도 물러갈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통신 감청을 더 집중적으로 하는 두 배 조인트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 이벤트가 현재 와서 한반도 상공을 지금도 날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요. 12월 24일 낮 12시경인데 39회 자 이것을 이 동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재 지금도 한반도 상공을 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북한이 카운트다운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기 전에 또는 발사체를 쏘기 전에 아주 많은 무전동신 무선 통신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청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바로 한반도 상공이 떠 있다라는 말은 안전이 지금 카운트다운 어저께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코브라 벌이 1 뺐다 왔습니다. 코브라 골은 바로 탈못한 궤적을 추적하는 그런 미사일 요격 시스템 MD에 사용되는 그런 점살기조 똑같이 R식 일상 건데 이건 S버전 코브라 벌이죠. 이게 이제 61-162 기체가 기존에 가능하게 주요키나와 이배치가 되어 있었던 기체요. 그런데 한 대 더 왔습니다. 언제 또 왔냐? 12월 22일 날 지구한 대업다 왔습니다. 바로 RC에서 마우스 코브라 볼 61-4128 이건 62 전도에 만든 4128 번디 최고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은 61년도에 만든 2662번 기체입니다. 이집 일대도 왔어요. 그런데 그 구라골은 미 공군의 단 3대 많습니다. 미 공군의 단 3대만 있는 코브라 볼 중에 2대가 지금 오키나와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적작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언제 쏠지 모르기 때문에 못 쏠 것 같다 갑자기 기습 박살을 해버리면 은투의 적을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곳 바라볼 이런 대형 벽이라 하더라도 24시간 36시간 48시간 계속 작전할 순 없죠. 성경은 사람이 하고 또 연료가 안정이 돼 있고 또 필요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디에 착륙하고 착륙하면 또 이제 이렇게 해서 다른 얘기하고 교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징후가 있을 때 코브라 벌이 떠서 북한 제걸크 감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바로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항시 한반도 상황에 떠서 언제 북한이 미사일 쓰더라도 그 계획을 바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겠다라는 것이죠. 그 외적을 추적해서 미사일 방어 즉 요격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 점차 기어커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하워드 워렌 젤이 맞죠. 이 하워드 오렌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X밴드 레이더 그리고 S밴드이다. 이런 두 가지 그 버전의 매너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S밴드에 바로 관객 탐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사일이 뜨면 X밴드 레이더로 정밀 추적을 해가지고 탈못한 통제 소로 여겨 통제 소로 관해주던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이지썰매 바로 데이터 레이 그래서 그쪽으로 정보를 주던지 이런 역할을 하는 빼주어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코브라 볼 바다에서는 이하고 브로렌전이 동시에 다 24시간 적전 체제를 갖추고 동해 상공에 떠서 또 하늘을 비행을 하면서 또 사 상황에서 북한이 언제 위산 쓰더라도 24시간 항상 미사일 방어를 할 수 있는 역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미국은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보여드릴 드가 철없이 오늘 아침에 오래되었던 것 동영상 보시면 하워드 워렌전 욕과 함께 베리 그리고 사일러 이런 SM-3 미사일을 탑재한 역인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 섬들이 지금 한반도 근해에서 작전 중에 있고 물론 일본 해상 자위대의 지상들 거기도 전부 이제 SM-3 탑재가 돼서 역을 할 수가 있죠. 뭐 그런 것들과 함께 동해에는 지금 아마도 미국과 일본의 군함들이 SM-3를 장착해서 타버비사를 요격할 수 있는 구남들이 득실득실 하게 지금 작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보시면 LS 타워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이 아예 주비아에 미사일이 또 여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먹기까지마다 같지 않겠지만 만약에 이번 떠올린다면
캘리포니아 연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또나 쓰게 될 것이고 만약에 미동부로 간다. 그러면 또 대서양 연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개나 쓰게 되겠죠. 물론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청 동해를 벗어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미국이 연결 작업에 나선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서지 않는다면 한번 지켜보겠다 라고 하면 이제 지난번처럼 대표냐 어느 바다에 떨어지겠죠. 과연 미국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 각 작업에 나서면 그것은 극우소 탈반격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의 운명도 완전히 달라지는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사 그리고 리커창 총리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우리는 오면 공동체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죠. 경제 공동체 다 또 한번 이 북한이 문제는 무조건 대올 해결돼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문재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 이런 사람들도 지금 이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자님 고소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미국은 아직 2부 아지나 됐겠지만 과양 김자만이 수할 것인가 버튼을 누를 것인가 그 버튼을 누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